최근 송이버섯 채취 시기를 맞아 산에서 실종되거나 부상을 입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산악사고에 대비해 산행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짚어봤습니다. 전국에서 5번째로 강원 특수교육원이 설립될 예정입니다. 장애인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사회와 교육 기능 강화에 큰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의 특례조항 보완을 위한 법안 발의가 국회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칭 첨단 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돼 관심이 쏠립니다. 15일 새벽 낙산해수욕장 인근 숙박업소에서 강한 진동과 소음으로 투숙객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해당 숙박업소는 지난달 땅꺼짐 사고가 발생했던 곳과 17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산에서 길을 잃어 실종되거나 부상을 입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산에서는 구조자를 찾기가 어렵다 보니 끝내 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악사고에 대비해 등산 전 챙겨야 할 점들 전소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8일 영월군 북면의 한 산, 50대 남성이 소방대원들에게 엎인 채 구조됩니다. 소방과 경찰이 20여 시간 동안 수색한 끝에 실종자를 발견했습니다. 지난 13일 양구 남면 봉화산에서도 산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버섯을 캐다 실종된 70대 남성이 수색 이틀 차에 발견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산악사고는 특히 가을철에 많이 일어납니다. 강원 지역에서 이번 달 들어 발생한 산악사고는 총 112건, 2주 만에 벌써 올해 5월 사고 건수 107건을 넘었습니다. 최근 3년 9월에 발생한 산악사고의 원인을 보면 길을 잃어 조난된 경우가 2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발을 헛디뎌 추락한 경우도 100건을 넘어섰습니다. 가을에 산을 오르면 젖은 낙엽 때문에 미끄러질 위험이 높습니다. 때문에 미끄러지지 않는 등산화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특히 산에 오르기 전에는 지도와 등산로를 꼼꼼히 살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해가 지기 한두 시간 전에 산에서 내려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산행하기 전에 자신의 체력과 그날의 상태를 확인을 해서 등산에 임해야 될 것이며 산행 전에 충분한 간식, 그다음에 기상후변에 대비하여 우비 또는 여벌의 옷 등을 휴대해서 소방당국은 산에서 사고를 당했을 경우 산악위치 표지판에 적힌 번호를 이용해 119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만약 표지판을 확인할 수 없다면 스마트폰 지도 앱을 활용해 119에 위치를 알려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강원도에 전국에서 5번째로 특수교육원이 설립됩니다. 도교육청이 추진 계획을 내놓았는데 장애인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기대감이 큽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사회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사회와 교육 기능 강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양진호 기자입니다. 장애를 가진 자녀를 돌보고 있는 박정숙 씨. 발달 장애를 가진 박 씨의 아들은 지역 내 한 특수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럼에도 늘 수업 중 아이가 실수라도 하지 않을지 마음을 졸였다는 박 씨. 졸업 이후에도 아이의 사회 적응과 진로 탐색이 가장 큰 고민입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 부모님들은 건강하게 살아계시고 그리고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지만 내가 죽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했을 때 무척 암담하거든요. 이런 가운데 강원도 교육청이 오는 2025년 개원을 목표로 특수교육원 설립 계획을 내놨습니다. 1,500여 명에 달하는 도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준비 중입니다. 특수교육원에는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진로, 사회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시설은 물론 일반 학생들이 장애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도움을 주는 시설도 함께 마련됩니다. 무엇보다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듣는 통합교육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현재 지역교육 현장에는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생활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과 준비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학부모들은 여러 교육 등을 통한 사회적 인식 개선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하고 비장애 친구들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통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 제도들이 우리 아이들을 감싸고 비장애 학생들을 감싸게 되면은 아마 부모님들도 비장애 학생들의 부모님들도 불편함은 없을 것입니다. 도교육청은 올해 설립 추진단을 꾸린 뒤
전문가와 학부모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부터 세부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건설 비용 등 관련 예산 630억 원도 추가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설립지는 접근성 등을 고려해 춘천과 원주, 강릉 중 한 곳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책 연구를 올 하반기에 할 계획이 있고요. 그 정책 연구를 통해서 그 추진단이 이제 부교육감님을 단장님으로 하는 추진단을 이제 구성할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24년부터는 어떤 첫 삽을 뜨지 않을까, 그럴 조심스러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남과 충북, 대전과 대구에 이어 5번째로 특수교육원 설립을 준비 중인 강원도. 도내 장애 학생들이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양진호입니다. 지난달 3일 땅꺼짐 사고가 발생했던 양양 낙산해변 편의점 인근 숙박업소에서 붕괴 우려 신고가 접수돼 숙박객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신고는 15일 새벽 2시쯤 낙산해수욕장 인근 한 모텔 지하실에서 강한 진동과 소음으로 투숙객 17명이 서둘러 대피하고 현장 주변이 통제됐습니다. 해당 숙박업소는 호텔 신축 현장과 10m 거리에 있으며 지난달 무너진 편의점과는 170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해당 숙박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벌일 예정입니다. 원주 시내버스 운수업체인 대도여객의 사정에 따라 일부 시내버스 노선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원주시는 최근 대도여객이 9월 14일 오후 3시부터 시내버스 일부 노선 운행을 중단한다는 통보를 해왔다며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전세버스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시내버스 운수업체 중 한 곳인 대도여객은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차량 연료용 가스 충전 요금 3,800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가스 공급이 중단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원주시는 올해 코로나19 손실분 재정 지원과 근로여건 개선금 등 명목으로 이달까지 대도여객에 20억 6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9월과 10월) 전국 각지에서 축제들이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3년 만에 여는 바깥 행사들이라 반가움이 앞서는데요. 찾는 이들은 한동안 누리지 못했던 문화를 즐기고 지역사회는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기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아직 수만 명임에도 개인 방역과 공공 방역을 믿기에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계절 독감이 다가오는 데다 마스크를 벗는 일이 많아 코로나19 재확산까지 동시 유행 우려가 크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곧 동시 유행 대비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축제 행사장과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마스크를 쓰고 개인 방역에 신경 쓰는 일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지난 5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전격적으로 통과됐죠. 내년 6월 시행을 앞두고 지역사회의 기대가 큰데 해당 법안에는 선언적 의미만 담겼을 뿐 특례 조항이 빈약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근 국회 의사 일정이 본격화되면서 특례 조항 보완을 위한 법안 발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무총리 산하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체 회의에서 허영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강원특별자치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제주, 세종 등 기존 특별자치단체들이 이미 갖고 있는 국무총리 직속 지원위원회를 조직하기 위한 근거 규정입니다. 특히 출범 초기 안정적 기반 조성을 위해 국무총리와 각 정부 부처의 적극적인 협력을 의무화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역적 한계, 역사적인 한계, 규제의 한계를 깨기 위한 법안이 마련됐지만 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규정이 제정안 심사 때 부처 간의 이견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향후 행안위 법안 소위 심사 등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기대를 모으고 있는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됩니다.
박정아 국회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강원특별자치도에 가칭 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반도체 등 첨단 기술의 연구개발 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이 강원도에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 의원은 반도체 기업 유치의 핵심은 규제 완화라며 기업 투자와 공장 설치에 대한 규제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아 강원특별자치도가 주체적으로 민간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강원도는 특별자치도 관련 입법 지원 등을 담당할 임기제 지원관을 모집하는 등 지자체 차원의 준비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은 전국 타 광역시도들의 특별자치도 추가 지정 요구 속에 강원도가 독보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원주시가 지역 아파트 건설에 지역업체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원주시와 주식회사 동광건설, 반도건설, 유승종합건설, 그리고 제일건설 주식회사 등 지역 내 아파트 시공사들은 지난 14일 시청 투자상담실에서 아파트 신축 공사에 지역업체 참여를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번 협약으로 지역 내 건설되는 4개 아파트 총 공사비 5,500억 원 가운데 30% 이상인 1,600억 원 이상을 지역업체가 맡을 예정입니다. 원주시는 지난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아파트 건설 사업 지역업체 참여 협약 36건을 체결해 누적 금액 1조 1,900억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시가 온라인 공유 숙박 플랫폼을 통해 성행하고 있는 미신고 불법 공유 숙박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온라인 중개 플랫폼으로 아파트 여유 공간을 유상 공유하는 숙박이 유행하고 영업 장소를 특정하기 어려운 만큼 온라인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한다는 예정인데요. 동해시는 지난 2020년 미신고 숙박업 전수조사를 통해 171곳을 적발했으며 올해도 7곳을 적발해 형사 고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강릉시가 오는 21일부터 생후 6개월 이상 만 13세 미만 어린이, 임신부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생애 첫 접종을 하는 생후 6개월에서 만 9세 미만 어린이는 오는 2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을 하게 됩니다. 또 임신부는 임신 주수와 상관없이 10월 5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접종 가능하며 임신부 앱을 확인할 수 있는 산모 수첩 등을 가지고 위탁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됩니다. 강릉시가 오늘 19일 오전 10시부터 강릉 올림픽파크 아이스 아레나에서 2022 강릉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40개 구인업체와 20개 강릉시 일자리 기관, 1000여 명의 구직자가 참여하는 이번 박람회는 1:1 현장 면접을 진행하는 채용 면접관을 운영합니다. 또 국방존을 마련해 영동권 내 전역 예비장병의 참여를 유도하고 관광 거점 도시 강릉의 특성을 살려 스마트 관광 산업 분야 기업도 다수 참여할 예정입니다.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플라이강원이 지난 14일 첫 자체 양성 기장을 배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기장으로 승격된 사람은 이은상 기장으로 3개월간의 지상학 교육과 모의 비행 훈련 등을 수료해 국토교통부의 최종 심사를 거쳐 승격됐습니다. 현재 플라이강원의 수습 부기장 8명도 지난 1일 국토부의 심사를 거쳐 3명이 부기장으로 임명됐습니다. 강원도 개발공사가 비상 경영을 선포하고 부채 감축에 나섭니다. 강원개발공사는 15일 진행된 노사 공동 비상 경영 선포식에서 부채 감축을 통한 경영 체질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알펜시아 매각 후 금융부채 2천억 원을 줄이고 기존 사업계획 예산을 조정하는 등 경상 경비를 절감한다는 예정인데요. 이와 함께 강원개발공사는 특별자치도 출범에 대비해 공사 차원의 태스크포스 팀을 신설하는 등 성과 중심의 조직 문화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강원도의회가 개원 66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15일에 열린 행사에는 김진태 강원도지사, 강원도의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권여결 도의장은 기념사에서 실질적 지방분권 달성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별법 개정 추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날 도의회는 제313회 임시회를 열고 본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